참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각 선택의 특징과 성격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그리고 나의 상황을 대입을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면 선택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고민을 방송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02-888-8885번으로 문자 고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요 핸드폰으로 끝번호 7749번으로 전화 드리니까 다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2억 5천이 있으셔서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 화곡동 빌라 한 채 가지고 계시네요? 이거 사실 제 사연이 아니라 누나 사연인데 네. 화곡동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현금이 2.5억이 있어서 이거를 좀 은행에 두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거를 뭐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디쯤 할지 좀 감이 안 와가지고 그 누나랑 그래서- 좀 알아보신 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저기 주엽이나 네. 일산역 하이 쪽 대비 한 2.5억 돈 되는 20평대 아파트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만 알아보셨어요? 우선 경기 쪽 아파트는 그렇고 서울 빌라는 저희 그 합정역 근처나 아니면 저기 양평역 근처 좀 둘러보고 있긴 한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한 채 있으시고 하나를 더 투자하려고 요 네, 맞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내용에 의하면 현금을 은행에 뒀다가 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신 거죠? 그런 건 아닌데 요 똥을 이제 황금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맞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혜원 아나운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뭐 화곡동에 빌라를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누나 명으로 돼 있고 네.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세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구나. 현금 2억 5천이 있으시고 화곡동에 빌라 한 채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지금 2.5억으로 뭘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앞서 해야 되는 결정이 있죠, 사실은. 이 화곡동 빌라를 팔고 갈아탈 거냐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결정이죠.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 거냐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 부모님이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 이걸 뭐 쉽게 뭐 매도를 하시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2억 5천을 은행에 그냥 두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아요. 서울에 빌라를 사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는 게 나을 것인가? 그죠? 네. 이런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이냐? 죄송합니다. 네, 식사 시간에 짬뽕이냐? 그죠? 휴가를 갈 건데 바다로 갈 거냐? 산으로 갈 거냐? 뭐 혹은 차를 살 건데 세단을 살 거냐? SUV를 살 거냐? 참 선택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이걸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각 선택의 특징과 성격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 그리고 나의 상황을 대입을 해서 거기서 선택을 하면 선택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짜장면 드셔야겠습니까? 짬뽕 드셔야겠습니까? 그렇죠. 짜장을 먹어야겠죠. 짬뽕은 매우니까. 자, 다리를 다쳤어요. 등산을 못하게 됐어요. 휴가를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바다로 가야겠죠? 자, 그리고 내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막 차에 짐 실을 공간도 많이 필요해요. 세단을 사시겠습니까? SUV를 사시겠습니까? SUV를 사시겠죠. 그러니까 각 선택지의 특성과 이 성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선택이 좀 더 쉬워지잖아요. 서울 빌라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의 결정적인 차이, 성격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의 상황은 어떠냐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면 결정이 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빌라를 산다면,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아파트를 산다면,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서울의 빌라는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투자 기간 면에서는 굉장히 장기 투자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점을 좀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뛰어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을 단순 비교하면 당연히 서울이 입지적으로는 우수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합정, 양평 뭐 이런 데가 고양시보다는 당연히 입지적으로 우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양평 이제 그쪽 양평이 아니고요. 영등포구 양평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세금이 또 이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얘기 드리냐면 네. 이제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사업 등록하시면 이제 취득세. 요즘 2주택제가 되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취득세를 좀 아끼실 수 있는 이런 또 나름대로의 또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될 것이고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빌라에 비해서는 조금 단기 투자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기라는 말이 최근에는 조금 무색하긴 합니다만, 네, 이 세금적인 부분이 얽혀 있어서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장점을 생각해 보자면 역시 이제 상품성, 그죠? 얘는 그렇죠.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황금성. 황금성. 자, 우리 빌라는 왜 나중에 매도하시려고 하면은 좀 그죠? 잘 매도가 힘든 좀 뭐 기간을 이런 길게 잡고 그렇죠. 하셔야 뭐 그런 되는 부분이 거죠. 좀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 뭐 내가 만약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빌라보다는 살기는 훨씬 더 편하겠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각각의 장점이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를 하신다면 입지적으로 조금 불리한 곳을 하시는 거고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빌라를 하신다면 황금성은 좀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뭐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파트가 편의성 측면에서 더 뛰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투자 가치만 생각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크게 갈리는 부분은 장기 투자를 볼 거냐, 단기 투자를 볼 거냐, 이 부분이 조금 갈리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차피 그 위에 다른 부분들은 서로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민하시는 그 누나분께서 네. 이 자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자금을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건지 아니면 쭉 좀 길게 보시는 건지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우리 빌라를 투자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 정비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정비 사업을 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이 가장 큰 맞아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서울에 빌라를 사신다고 하면 장기 투자지만 굉장히 큰 차익을 노려볼 수 있고 수도권 아파트를 투자하신다고 하면 물론 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단기에도 뭐 갭 메우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의 차익을 실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네. 얘기 나누신 게 있으실까요? 장기로 갈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러세요? 10년 이상. 네. 자, 그러시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빌라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장기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또 우리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차익형으로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정비 사업까지 노리실 건지 이걸 선택을 또 하셔야 돼요. 차익형 투자. 이 빌라도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고 하면 꾸준하게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정비 사업을 노린다고 하면 사실은 노후도가 우선이죠. 노후도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후도가 있어야 나중을 기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신축 빌라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노후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장기로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합정이나 양평 쪽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근데 그쪽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우선적으로는 지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좀 노리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네네. 뭐 물론 이 재개발한 건 누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제 정비 사업을 좀 노리신다고 하면 그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노후도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지만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정비 사업 측면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또 네. 정리를 해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합정역 근처 양평동 쪽 이렇게 알아보셨는데 네. 네. 조금 더 외곽 쪽도 알아보셔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2.5억이면 네. 그거를 또 쪼개서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어차피 이제 화곡에 빌라를 한 채 들고 계시잖아요. 네. 예. 다주택자의 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길게 그렇죠. 네, 그 길게 가시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좀 허락해 준다면 뭐 네.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서울에 빌라 하나 이렇게도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필요한 선택은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름동에 대단지 구축 아파트에서 신공덕에 나홀로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이러면 또 얘기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가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잘하셨다. 네. 레미안입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레미안 잘하셨습니다. 네, 공동역 주변에 레미안이면 네. 굉장히 많죠, 레미안이. 문촌마을 7단지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일산이 또 분위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분위기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